85세?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특별한 주의점이나 제한사항 이런 건 없을까요? 남편의 정말 이해하는 말 한마디, 그러고 힘들지 그러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이게 뭐 갱년기의 특효약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TV에서 새로운 좀 특별한 그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유튜버로 유명하신 은희 학사님과 우리 서울대 양태진 교수님과 함께 갱년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사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은희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약용식물을 연구하고 있는 양태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갱년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약사님, 또 교수님, 여성들의 평균 수명, 특히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생각되세요? 요새 워낙 다들 건강하시니까 네. 약 80세는 넘을 80세. 것 같습니다. 네. 85세 오세. 정도? 네. 네, 정확하게 맞히셨는데 사실은 85.5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갱년기라고 할 때 이 완경되는 시점의 나이가 동서양을 통틀어 한 50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35.5세를 더 사니까 폐경 이후의 삶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갱년기 이후의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이 어떤 분들은 한 1, 2년 정도 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또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고생하시기도 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 바이 사람, 네. 사람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오, 교수님 사바사 쪽도 아시고 정말 신세대신데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약국에서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도 호소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할 텐데 어떤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오셔서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면 홍조 그리고 또 식은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자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고 또 힘들어하는 게 안면 홍조, 식은땀. 그게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와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갱년기 증상도 초기 또 중기 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안면 홍조는 초기 증상에 가까운 거죠? 네네. 교수님 우리 사모님이 사실 네. 제 와이프는 제가 약용식물 연구하다 보니까 백수고를 수시로 먹여서 그런지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 교수 와이프 같은 경우 안면 홍조랑 또 열감 그리고 근육통 때문에 상당히 오래 고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안면 홍조가 사실 대부분의 여성이라고 할 정도로 약 75%의 여성들이 뭐 작게 겪기도 하고 아주 심각하게 겪기도 하고 이렇게 겪고 또 이게 수년간 있다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5% 정도는 평생 일생 동안 겪어서 많이 힘든 것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이 안면 홍조가 결국 혈관 운동성 장애인데요. 이 혈관 운동 장애에 따라서 뭐 안면 홍조뿐만이 아니라 뭐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속이 안 좋아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궁에 혹이 있다거나 뭐 난소에 혹을 제거한다 이래서 자연적으로 좀 오신 분보다 좀 심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심리적으로 이 에스트로겐이 자궁이나 유방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도 작용을 하고 뼈에도 작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감정적으로도 불안하다든가 아까 은희 약사님 뭐 뭔가 감정적으로 좀 약간 좀 이렇게 왔다 생각도 많아지고 괜히 우울한 생각도 들게 되고 맞아요. 중기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왜 완경되면 거울 보기 싫어진다 그러거든요. 콜라겐도 폐경 5년 후에 30% 감소되지만 특히 질이나 자궁 쪽도 우리가 안에 콜라겐이 없어지면서 얇아져서 방광염, 질염도 자주 걸리고 또 사실은 성교통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미처 말을 못하는 고민들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갱년기 초기부터 중기를 거쳐서 또 말기를 갈수록 겪을 수 있는 증상도 또 달라지고 삶의 질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자기가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쿠퍼만 인덱스 자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뭐 안면 홍조,
발한, 뭐 우울증, 관절통, 뭐 질 건조감, 또 손발저림 이런 것들을 11가지 지수를 갖다가 안에 점수화해서 한 15점 이상이면 아, 내가 좀 호르몬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갱년기 증상 때문에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상생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메노포잘 호르몬 세라피라고 요즘 MHT라고 하는데요. 호르몬 요법은 누구나 다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호르몬 치료이기 때문에 장점하고 또 위험도를 갖다가 잘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택을 하게끔 해드리는데요. 폐경으로 인한 혈관 증상, 안면홍조, 뭐 식은땀, 불면증, 여기에다 골다공증 위험이 크다 이런 증상이 심할 때는 단기간 적은 용량을 사용하도록 FDA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특별한 주의점이나 제한사항 이런 건 없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걱정하는 게 유방암이잖아요. 유방암 또 자궁 내막암 이렇게 에스트로겐 의존성 우리가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들은 치료할 수가 없고요. 가족력이 있어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 외에도 우리가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경험이 있다든가 호르몬 치료가 담낭 쪽에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간이나 뭐 담낭의 급성 질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심각하게 또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장점보다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고 이유는 없는데 질치료를 계속 있다. 이런 환자들도 저희가 치료가 불가하다는 그런 또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 메노포잘 호르몬 세라피, 이 폐경 호르몬 요법이 중요한 치료법이긴 한데 진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 내지는 이렇게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약국에서 약사님들한테 많이 상담을 하면서 조언을 얻을 것 같은데 약사님만의 제안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어보시기도 하는 그런 생약 성분의 약제는요. 그래서 잠을 더 못 자거나 이럴 경우에는 각종 비타민, 뭐 미네랄, 항산화와 관련된 영양 요법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소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요 쿠퍼만 지수 이 갱년기 증상을 갖다가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요 쿠퍼만 지수에서 평가하는 유효한 임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소로 12주 복용 후에 이런 쿠퍼만 지수를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 대조군의 5.5에서 5.34 감소한 것 대비 이 복용한 군은 최대 18.14점까지 낮아졌다고 하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갱년기 터널을 겪고 있다고 먼저 말을 해요. 우리가 중년이 될 때까지 엄마로 또 내지는 아내로 뭐 딸로 며느리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사실 많은 에너지를 집중했던 게 우리 여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은 나를 돌보라는 메시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갱년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요.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시네요. 좀 전에 원장님 말씀 듣고 저도 좀 반성 크게 하고 와이프랑 좀 진솔한 얘기도 하고 좀 와이프를 좀 다독이는 그런 말을 많이 듣도록 그거 너무 해야 중요해요. 남편의 정말 이 이해하는 말 한마디, 그러고 힘들지 그러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게 뭐 갱년기의 특효약이죠. 아주 작은 행동에 여자들이 또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죠. 네,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좀 힘들었는데 원장님의 말씀에 좀 괜시리 뭉클해지네요. 저는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생활 습관. 우리가 제일 이런 중요하죠.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될 수 있는 식이요법이라든가 또 생활 습관을 많이 안내해 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생활의 리듬을 잃지 말자요. 갱년기가 되면 일단 애들도 뭐 다 대학 보냈죠. 뭐 정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늦게까지 TV 보거나 아니면 또 불면증에 잠을 못 자니까 그만큼 안에서 호르몬 불균형이 더 심해지면서 감정 기복도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이 올 때거든요. 대충 뭐 물 말아 먹고 뭐 떡 먹게 되고 그래서 골다공증에 좋은 우리가 뭐 우유, 멸치, 뱅어포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해조류, 시금치 정제당은 좀 줄이고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많이 드세요라고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운동도 사실은 일종의 책무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래서 유산소 근력 운동에 같이 골다공증 예방도 되는데 갱년기 안면 홍조도 호전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그리고 모든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백소사탈
사태라고 하시면은 이 백수호와 이 중국의 이어부피소 사태. 이거 정말 그때 심각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답답해하는데 자세한 내막을 좀 알려주세요. 2015년에 백수호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식약처나 소비자원 혹은 해당 회사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되게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시에 유전자 검사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언론의 과잉 보도로부터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백수호는 우리나라가 고향인 식물이고 이어부피소는 중국이 고향인 식물입니다. 유전자 분석을 했을 때도 사촌보다 가까운 식물이기 때문에 육종의 소재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당시 적용하였던 유전자 검사법을 소비자원에서 유통되고 있던 제품에 적용을 해봤더니 이어부피소가 소량 혼입되어 있는 것처럼 분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원에서는 그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어부피소를 백수호 대신에 사용하였다고 검찰에 고발을 하였고, 당시에 이어부피소가 마치 독이 있는 식물처럼 오해가 생기면서 값이 싼 이어부피소를 백수호 대신 의도적으로 혼입했다.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었던 거죠. 농민이 생산했던 백수호조차도 수백억 원어치의 백수호 원물, 제품, 창고에 있던 것조차도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아니, 실제로 정말 독소가 있었던 건가요? 글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2년 후에 식약처는 백수호와 이어부피소 두 시료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여서 실제로 독성이 있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2017년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백수호나 이어부피소 동일한 함량으로 처리를 했을 때 두 식물 모두 적정 양 한도 내에서는 독소가 전혀 없었고 효능들이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백수호가 비교적 안전한 갱년기 증상 완화 원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바로 이 타 건강 기능성 원료 대비했을 때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와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또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이 발생하니까 그럼 에스트로겐을 그대로 채워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에스트로겐을 채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여성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한국인의 70%가 치밀 유방인데, 이 치밀 유방일수록 유방암 발생 확률이 또 높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과 유사 활성한 그런 역할을 하지만 또 에스트로겐 리셉터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활성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 FDA에서 승인한 원료라고 하니까 정말 믿음이 많이 가는데요. 저도 백수호 연구를 하다 보니 참 뿌듯하게 느꼈던 부분이 미국 FDA, 캐나다의 식약처, 그리고 유럽의 공인기관에서도 모두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수호는 우리나라가 고향인 식물입니다. 보호하고 지켜야 할 우리나라 고유 자원식물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깔끔한 설명 또 이 약사님, 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백수호에 대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